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6강 1번입니다. 25. 6강을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하나씩 보내줄 테니까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케팅 조사를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들은 흔히 참여합니다. 소비자들을 마케팅하려면 아마 시장에서의 마케팅일 테니까 소비자가 참여하겠죠. 일반적으로 참여합니다. 흔히 가장 많이 하는 게 면접이겠죠. 인터뷰. 실시간으로 보고서 대답하는 거. 그다음 포커스 그룹이라는 건 대상 그룹, 초점 그룹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포커스 그룹이라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나도 이제 그 어떤 그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 젊은 미혼 여성들을 위한 화장품을 출시한다. 새로운 화장품을. 그랬을 때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무작위로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떻게 이제 어디 뭐 대학교에 무슨 가장 대표할 트렌드를 대표한다는, 그래도 좀 대학생들의 그 반응을 봐야겠다. 그러면은 어디 대학교 무슨 과의 학생들에게 딱 잡는 겁니다. 이렇게 그 집중 그 마케팅에서의 뭐 연구라든지 설문의 대상을 잡는 거죠. 이게 포커스 그룹.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같은. 그런데 이제 집단을 좀 특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and so on 같은 거죠. 그죠? etc.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에세츄라라고 해서 etc. 그 소비자들은 흔히 1, 2, 3 이런 어떤 것 연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during which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지? 여기는 그리고 그 동안 그러는 동안 여기서는 아마 요걸 거예요. 요런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연구. 그죠? 요런 것들. 그런 것을 하는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이걸 넣어줘 보세요. 얘랑 같은 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듀링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몰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그것들 동안 그러한 것을 참여하는 동안 뒤에다 넣어줘서 듀링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보면 되죠. 그냥 쏙 들어갈 때가 있으면, 듀링이 필요 없으면 그럼 위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 뒤에 한번 가봅시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뭘 가리키게 되냐면 인디케이트한 표시한다는 거죠. 나타낸다는 거야. 그들의 욕구를 나타내고, 이해되겠죠? 그 다음 선호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또 뭘 나타냅니까? 마케팅 용어로서, 소위 그들의 뭐를 나타낸다는 거야. 이거는 마케팅 용어로서 요거를 그들이 원하는 것, 원치를 뭐라고 합니까? 마케팅 용어로 자신의 욕구라고 하네요. 니즈 같은 건가 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욕구, 그들의 원하는 것, desires, 선호, 이건 선호라고 하죠. 마케팅 용어로는 원치라고 하나 봐요. 뭐 needs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욕구,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고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보여준다 이런 뜻이죠. 그들은 가리킨다는 뜻이니까 그들의 그 연구 동안. 그러면 여기에 이런 이런 조사 연구가 단독으로 들어갈 수 없죠. during them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가야겠죠. 그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댐이 가리키는 것 앞에 형광펜으로 친 것들, 이런 인터뷰라든지 포커스 그룹의 기타 등등 그것들 동안 얘랑 얘랑 공통 부분입니까? 얘랑 공통 부분이어가지고, 그죠?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뭘로 바뀐 거예요? 위치로 바뀐 거죠. 위치만 앞으로 나갈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위치만 앞으로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럼 듀링이 뒤에 있으면 되죠. 듀링도 같이 나가는 겁니다. 같이 나가도 되고 같이 안 나가도 되고. 따라서 여기 위치만 있다고 무조건 틀린 거 아닙니다. 뒤에 듀링이 있는지 봐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연구 조사를 하는 동안 소비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보여주겠죠. 또한 이런 흔한 일반적인 방법들 말고 어떤 좀 방법은 또한 탐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소비자의 명시적인 어떻게 보면 욕구죠. 위에 거는 소비자의 무의식적인 또는 잠재의식적인, 알겠죠? 무의식적인 잠재의식적인, 즉 밑바닥의 감정, 이걸 탐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겠죠. 소비자의 무의식적인 감정 위에는 따라서 위에는 뭐예요? 여기서 이런 인터뷰나 이런 것에서 그들의 욕구는 의식적인 감정이죠. 원한다 안 한다. 내가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죠? 설문조사 같은 것에서 얘기할 테니까. 그거 말고 그냥 소비자들도 자기도 모르는 그런 감정, 내면 깊숙이 있는 감정을 탐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긴 하겠죠. 정확한다기보다는
제품에 대한 평가가 확실하겠죠.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답을 할 때는 뭐 좀 미안하니까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냥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얼굴에서는 진짜 마음속의 감정은 아 이건 정말 안 좋다, 사면 안 되겠다 이런 거일 수 있는데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걸 탐지할 수 있어요? 어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무의식적인 감정을 탐지할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니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죠. 이해되겠죠? 그러나, 그래서 however는 그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however, 그러나 여기에 이게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러나 성공의 정도는 이건 다양한이죠. 탐지하려고 하는데 무의식적인 감정을 탐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다양한 성공률입니다. 다양한 성공률과 함께 위드가 있으니까 다양한 성공률과 함께 그 소비자의 무의식적인 감정을 탐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것 마케팅 리서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어떨까요? 그러한 행동적인 방법은 그리고 거기서는 and there라고 하면 돼요. 관계부사 계속적인 용법. 인간이 뭘 보게 되냐면 사람이 이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동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게 보통이에요. 얘기 안 하고 몰래 지켜본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로 하지 않고, 자, 뭐 했을 때 노출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노출되다는 뜻이죠. 여기 뭐가 노출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they are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노출되었을 때, 어떤 브랜드나 제품에 노출되었을 때 동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죠? 반응하는지 인간이 지켜보는 그러한 행동적인 연구예요. 무의식을 연구하는 건. 자, 이랬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로 한번 쳐봅시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게 가로를 칠 수 있겠죠? 이런 것인데, 그러한 행동적인 연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뭐 하면서?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딩하면서. 코딩하는 건 암호화하다, 뭐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우리가 인코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캐테고라이징 하면 코딩을 하고 또 분류하면서, 이건 분류하는 거죠. 범주화하는 거죠. 그들의 감정을 이렇게 코딩하고 분류하면서, 코딩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이게 그죠? 손으로 이런 뜻입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코딩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입력 같은 거 하는 거죠. 이거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렇게. 그럼 동사가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여기서 주어는 얘였고요. 크게 대표적인 주어가 그러한 행동적인 방식, 즉 인간의 무의식을 탐지하는 마케팅 리서치 방식이죠. 이것들은 보통 이런데 보통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태도를 알아야 되니까. 노동집약적이야. 1대1이어야겠죠. 보통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을 계속 봐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옆에 서가지고 새로 신제품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제품을 집었을 때 아무 대화 안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지켜보는지 모르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걸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다든지 웃고 있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막 감탄한다든지 가지고 싶다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동작을 보면서 분석해 보는 거죠. 야, 이 제품에 굉장히 호감을 느끼고 있구나. 뭐, 그죠? 질문하지 않고. 노동 집약적일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이 여러 명을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주의 깊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따라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행동적인 연구 방법은 드물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좀 노동 집약적이니까 이 연구원 여러 명 써야 되잖아. 100명이면 만약에 조사 대상이 100명, 100명 써야 될 거 아니야. 동시에. 돈이 많이 들겠죠. 드물게 적용된다? 레얼리는요. 거의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또는 적용은 되긴 되는데 어디에 적용돼? 그렇죠. 작은 샘플 사이즈, 작은 표본의 크기죠. 몇 명 안 해도 되는 거, 10명만 해도 되는 거. 그런 경우는 뭐 10명 정도 조사원 연구에서 붙이면 되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영감을 부여받은 AI는 이제 AI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방법을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야?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방금 말한 그러한 방식을 가능하게 한 거야. 어떻게? 대규모로, large scale, 대규모로 가능하게 해버렸어. AI는 그냥 카메라라면 쫙 100대 붙여놓으면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있잖아. 이해되겠죠? 카메라만 그냥 갖다 놓으면 돼. 그 카메라 분할해가지고 한 사람당 얼굴 표정 하나씩만 잡으면 되는 거야. 1000대든 10,000대든 AI 용량만 감당하면 한 번에 다 가능하겠죠. 자, AI 무서운 겁니다. 이건 대규모로죠. 대규모로
어떻게 그러한 방법을 가능하게 했고 원래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런 무의식을 갖다가 탐지하는 그지 그런 감정을 탐지하는 이런 연구 조사 방법의 단점은 노동 집약적이어서 거의 적용 안 되거나 소규모에만 가능한데 대규모로 가능하게 된 거야. AI 때문에. 심지어 뭘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주어져. 딜리버링 하면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건 이미디어트의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즉시, 즉각적인 이런 뜻이에요. 또는 다이렉트의 뜻입니다. 즉각적인. 인스턴트의 뜻이에요. 즉각적인 결과. 이 즉각적인 결과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호의. 5점 만점에 5점이 가장 만족한 상태. 얼굴 표정이나 눈의 움직임이나 이걸 다 분석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조금 더 욕심내면 혈압의 상승 뭐 이런 것까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5점, 최대 만족, 뭐 이렇게 해서 쫙 통계가 한 번에 나오는 거죠. 엄청 무서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통해 어떤 것을 통해냐면 얼굴 인식을 통해 어디에서 슈퍼마켓에서 얼굴 인식을 통해 어떻게 이거는 여기서 원은 AI인가 사람인가 탐지할 수 있습니다. 뭘 탐지할 수 있냐면 쇼퍼의 감정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쇼퍼의 감정이 어디냐면 선반 쪽을 향하고 있는 그죠? 쇼퍼의 감정이야. 선반 쪽이란 건 뭐야? 이 물건 진열대를 의미하는 거지. 이쪽을 보고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코고 입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얼굴이 눈으로. 선반 이게 물건이 진열돼 있고. 자, 이 선반은 어떤 선반이냐면 진열돼 있는 선반이야. 제품을 진열해주고 있는 선반이죠. 어떻게 새로운 제품 출시죠. 런치. 우리 런칭 쇼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제품 출시에 그런 제품들을 갖다가 진열하고 있는 그런 선반 쪽을 향하고 있는 등 쪽은 안 돼. 얼굴 표정을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을 향하는 쇼핑객들의 감정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AI겠죠, 그죠? AI. 여기서 앞에 나가는 어떤 것, 인간에게서 영감이 부여된 AI. 이건 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쇼핑객의 감정을. 단 얼굴을 마주해야 되니까 선반 쪽을 향하라 이겁니다. 선반 쪽을 향하고 있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사 다음에 ing 나와서 뒤에서 꾸민 후치식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그 선반에다가 위쪽에서 사람들 표정이 보이게 그쪽 선반을 향한 쪽에 표정이 보이게 쫙 늘어놓고 그리고 거기다 새로운 제품을 쫙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얼굴 분석해서 그 사람의 호감도를 어떻게 정하는 그런 정교한 AI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얼굴의 미세한 근육까지 다 잡아내서. 그럼 동시에 그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범위까지 전부 다 분석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컬렉팅, 모으는 거야. 아주 거대한 양이죠. 거대한 양의 자료를 모든 슈퍼마켓으로부터 모으는 거야. 근데 그 슈퍼마켓이 어떤 슈퍼마켓이냐면 참여한 슈퍼마켓이야. 그 제각각의 런치에 참여한 거야. 제품 출시에. 그죠? 제각각이죠. 제각각 이건 출시인데 무슨 출시겠어? 제품의 출시인 거지, 그지? 제각각의 그래서 프로덕트 강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제각각의 프로덕트 런치 제품 출시에 어떻게 참여한 그는 모든 슈퍼마켓에서 전국 슈퍼마켓에서 온 데이터의 양을 모으는 것은 뭘 할 수 있어요? 컬렉팅이 주어가 되는 거죠. 일드 이런 것을 만들고 생산하다의 뜻이죠. 그죠?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생산하다. 두 번째는 일드 2까지 나와서 뭐라고? 뭐뭇에 양보하다, 뭐뭇에 굴복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2가 나오면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꽤 솔리드하면 고체, 단단한 이런 뜻이니까 확실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꽤 확실한 결과를 창출해낸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앞으로 그 거짓말은 누가 더 잘 밝혀냅니까? 거짓말할 때는 인간의 미세 근육 같은 게 피부 밑에 근육 같은 게 떨린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훈련 잘 된 사람도 그거 인간의 눈으로는 안 되는데 인간과 그죠? AI 중에 누가 더 탐지하겠어요? 얘가 더 잘 탐지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 엄청나게 탐지를 갖다가 엄청 잘하는 상황에서 그 감정, 그 사람이 신제품을 봤을 때 와 호기심 어린 표정 다음에 만족한 표정인지 아니면
좀 아쉽다는 건지, 이건 정말 아니라든지, 그럼 금세 분석하겠죠. AI가 쫙 보내오는 겁니다. 신제품에 대한 반응에서 이렇게 정확한 게 없죠. 그래서 1번은 common application, 일반적인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AI 기술의 적용이죠. 얘는 적용입니다. 일반적인 적용. 어디에서? 사업 관리에 있어서. 사업 관리, 그죠? 사업 운영에 있어서 AI 기술의 일반적인 적용입니까? 특정 부분의 적용이죠. 좀 이상하죠, 그죠? 일반적인 적용이 아니고. 메소드는 방법이죠. 어떤 방법입니까? 그죠? 제품을 디자인하는, 고안하는 방법입니다. 뭐를 고려한? 바로 사용자들의 감정을 고려한 제품을 디자인하는 거. 뭐 좋은 말이긴 한데 감정을 고려한 제품 디자인이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게 아니고 마케팅 연구에서 평소엔 불가능했던 무의식적인 감정을 탐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AI죠. 그죠? 중요성입니다. 소비자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특정한 브랜드에 대해서. 아니죠. 유형입니다. 컨벤셔널, 전통적인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연구 방법의 유형, 전통적인 그런 유형도 아니죠. 그죠? 예전부터 있기는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소비자의 무의식을 탐지하는, 무의식적 욕구를 탐지하는 그런 연구가 있기는 했는데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어 있던 건 아니었죠. 잘 벌어지지 않든지 아니면 표본 집단이 작은 경우에만 가능했던 거죠. AI의 이점이에요. 뭐 하는데? 탐지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의 감정을, 어디에서? 제품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이거죠.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인간은 노동 집약적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못한 그런 연구 방법을 이제 AI 때문에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소비자의 무의식적인 반응 이런 걸 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어디다 설치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선반 쪽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선반 쪽을 향하고 있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 그 사람들 얼굴 표정을 다 체크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 제목은 뭔지 봅시다. 소비자의 행동 연구에서 AI의 활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보내줄 거예요. 수특 하나, 영독 하나. 욕심이 한 번씩 들어보셔도 좋고 최소한 자기 시험 범위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